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원격 수업으로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가지 다른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건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을 먼저 소개하려고 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따뜻한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따뜻한 커피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마시다 보면 손도 같이 따뜻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같은 온도로 물을 틀어놓고 손을 한번 씻어볼게요. 자, 미지근한 물인데도 지금은 굉장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궁금했던 건 이렇게 얼음을 동동 띄운 차가운 물로 이렇게 마시면서 손으로 한참 잡고 있었을 때, 자, 이렇게 한참 잡고 있었을 때는 손이 차가워졌는데요. 이 상태로 똑같은 온도의 물을 틀면 물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겨울이나 눈싸움 놀이를 하고 친구들과 바깥에서 한창 놀고 손이 차가웠을 때 차가운 물을 틀어도 뭔가 따뜻하게 느껴졌던 적 없나요? 그쵸? 오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부터 새롭게 함께 공부해 볼 단원은요, 2단원 온도와 열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22쪽과 23쪽을 보면요, 어느 식당인 것 같아요. 삼겹살을 팔고 있는 식당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식당에서 이렇게 고기를 올리기 전에 불판이 뜨거워졌는지 알아봤던 경험이 모두 있나요? 선생님도 매번은 아니지만 어떤 식당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기를 굽기 전에 불판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에 가게에서 가지고 있는 이 기계를 통해서 불판이 얼마 정도로 뜨거워졌는지, 고기를 올리면 잘 익을 정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답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여러 가지 이렇게 얼마나 뜨겁고 차가운지를 왜 재는지, 그리고 뜨겁고 차가운 정도가 모두 다른 물질들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오늘은 2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쪽과 25쪽은 학교에 올 때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원격 수업으로 26쪽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앞에 우리 영상 시작할 때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나 아니면은 차가운 얼음물을 마실 때 손도 같이 뜨거워지고 손도 같이 차가워진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냥 미지근한 물을 틀어서 손을 씻었는데요.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손을 씻을 때는 물이 되게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똑같은 물의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얼음컵을 가지고 얼음물을 마신 다음에 손이 차가워진 다음에는 그게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물도 같은 미지근한 물이었는데도 어떨 때는 뜨겁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되게 다르기 때문에 오늘 배울 내용,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아주 딱 표현하는 방법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번 교과서를 같이 볼게요. 자, 위쪽인데요. 어머니와 동생이 동시에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거실이 따뜻하다고 느꼈고 동생은 춥다고 느꼈습니다. 거실은 같은 공간인데도 사람에 따라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동생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나 봐요. 아주 따뜻한 곳에 있다가 이곳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실이 추워 이렇게 느껴지고요. 어머니는 바깥에 눈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한겨울인가 보네요.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거실로 들어왔으니까 따뜻해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겼죠.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모두 자기 상황에 따라 따뜻하네, 차갑네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정확하게 모두가 표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밑에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26쪽에 밑에 있는 그림과 27쪽에도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26쪽과 27쪽 그림을 보면서 요리사가 음식이나 음식 재료가 어떻게 차가운지, 얼마나 따뜻한지 그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디에 쓰냐면요. 우리 실험 관찰 14쪽에 1번 문제 한번 보고 나서 같이 써볼게요. 자, 과학책 26, 27쪽에 있는 그림에서 요리사는 음식이나 음식 재료가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26쪽 다시 보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보이는 음식, 이 밥인데요. 밥통에 있는 밥이 차가운지 따뜻한 정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밥에서 나오는 어떤 김을 보면은 저거 뜨겁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김을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피자는 이렇게 화덕이라는 곳에 아주 뜨거운 공간에서 굽게 되는데요. 보면은 여기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 따뜻함이 느껴질 거예요. 조금씩 더 가져가면 따뜻함을 지나서 엄청 뜨겁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손을 대진 않지만 가까이 가기만 해도 따뜻하거나 차가운 것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면을 삶고 있는데요. 면에서도 아까처럼 김이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면을 삶고 있어요. 삶을 때도 이렇게 뽀글뽀글 하면서 김이 올라와요. 자, 27쪽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냉장고에서 쟁반을 꺼낼 때 쟁반을 손으로 만져보면 차가워 라고 느낄 수 있겠죠. 자, 이런 예시들을 봤는데요. 요리사는 음식이나 음식 재료들에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지 여러분도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한번 같이 써볼게요. 선생님은 먼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음식 주변에 손을 가까이 해보는 거예요. 뭐 불이나 이렇게 달구어진 후라이팬 같은 데 가까이 하면 대면 안 되겠지만 살짝 가까이 하면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거, 우리 아까 말했던 이런 방법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음식 주변에서 김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이 난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뜨거운 음식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릇의 표면에 겉에 뭐 쟁반이나 접시나 그릇에 물방울이 맺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물방울이 맺히는 음식들은 보통 차가운 음식이었나요? 뜨거운 음식이었나요? 네, 조금 차가운 음식이었어요. 차가운 냉장고에서 있던 그릇을 밖에 꺼내놓고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물방울이 맺히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표현하는 그 말들을 사용해서 한번 그림을 설명해 볼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차가움을 표현하는 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당연히 차갑다. 네, 차갑다라는 말도 있을 거고 시원하다라는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얼음 같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고요. 따뜻한 정도를 표현하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따뜻하다라는 말도 있을 거고 뜨겁다라는 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중간 조금 그런 상태를 우리 뭐라고 부르죠? 그리고 미지근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이 그림 26쪽과 27쪽에 있는 그림에서 따뜻한 말 아니면 차가운 말 그 정도를 나타내는 말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을 여러 가지 써보겠습니다. 하나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선생님은 요거를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밥솥 안에 있는 밥에서 김이 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밥솥에 뜨거운 밥이 있다. 선생님은 뜨겁다 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여러분도 그림에서 보이는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뜨겁거나 차가운 정도를 표현하는 말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두 가지 문장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적었을 거예요. 얼음물에 담겨 있는 채소가 차갑다. 아니면 아까처럼 뜨거운 밥, 뜨거운 면, 그리고 면을 뜨거운 물에 삶는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차가운 고기를 꺼낸다. 고기가 뜨겁게 익어간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위에처럼 따뜻하다, 미지근하다, 뜨겁다, 차갑다, 시원하다 이런 말들로만 표현한다면 불편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가운 거랑 시원한 거랑 어떤 게 더 차가운지 알기가 어려워요. 또 얼마만큼 차가운지 얼마만큼 뜨거운지 서로를 비교하기도 어려워요. 만약에 선생님이 정수기에서 물을 떴는데 그거 물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물 시원해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옆에 친구는 물 차가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누구 물이 더 차가운지, 더 차가운 물을 먹고 싶을 때 비교하기가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선생님은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이렇게 말로만 표현할 때 불편한 점은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그런 따뜻한 정도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어떤 물질이 얼마나 더 따뜻한지 아니면 차가운지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물질이 얼만큼 더 차가운지 얼만큼 더 따뜻한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27쪽을 보면서 한번 약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맨 위에 있는데요. 오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질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고요. 이제는 온도라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교실에서도 우리가 에어컨의 온도, 히터의 온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런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온도를 사용하면 물질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온도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숫자에 어떤 숫자에 단위를 붙이는데요. 온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생긴 단위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36, 몸에서 나는 열을 잴 때 36도예요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처럼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C를 붙입니다. 해서 읽을 때는요, 섭씨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섭씨 36도.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간단하게 말하기 위해서 36도라고 줄여서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는 섭씨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공기의 온도는 기온이라고 하고요. 물의 온도는 우리 물을 한자로 물수자를 써서요. 수온. 그리고 몸의 온도는 체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줄여서 쓰고 있어요. 공기의 온도는 기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온도라는 말에 대해서 약속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험 관찰 맨 밑에 있는 더 생각해 볼까요? 라는 곳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맞아요. 선생님이 생각나는 거는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등교할 때 현관에서 열을 잴 때 섭씨 37.5도 넘어가면
등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굉장히 정확하게 열을 재야 할 것 같아요. 이 말고도 어떤 상황에서 아주 정확하게 온도를 재야 할까요? 여러분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네, 그러면 한번 여러 가지 상황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어린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분유를 먹을 때도 온도를 정확하게 재야 한다고 해요. 아이들은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 안 돼서 온도를 일정하게 맞추어서 분유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분유를 먹을 때 또 조금은 정확하면 좋겠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어항 속에 물고기를 기를 때도 온도가 바뀌어버리면 물고기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온도를 항상 유지시켜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어떤 유물이나 작품들이 상하지 않도록 적당한 온도를 맞추어 주기도 하고요.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도요, 적절한 온도를 맞추어서 자동으로 유지가 됩니다. 갑자기 시원하게 해놨는데 거기서 온도가 막 뒤바뀌어서 갑자기 미지근해지고 따뜻해지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은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온도, 그리고 그 단위 섭씨도라는 말로 약속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애매하게 이거 따뜻해, 미지근해, 차가워, 뜨거워, 시원해 이런 말로만 표현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숫자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